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김혜수님의 현대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입니다. 저는 초원에 살고 있으니까 한강물 얼은 것도 못 봤고 한강에 눈이 내리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고산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안동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미스터 선샤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 있죠. 경치도 좋고요. 이 아래 가면은 농암종택도 있고 또 퇴계 선생의 유적지도 있습니다. 자, 막말이 넘치는 요즘 정말로 전 뉴스 잘 안 봅니다. 특히 뭐 정치인들 하는 얘기들 들으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자, 정말 막말이 대부분이죠. 서로 비난을 헐뜯고 공약도 안 하고 뭐 가물만 지르고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막말이 넘치는 요즘 북바뀐 말들, 정말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좀 뭐라 할까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못 박힌 말들이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자, 교실을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못 박힌 말들이 그리워지는 현실. 자, 자유가 있다고 하고 싶은 말만 배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죠. 요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 비판. 자, 김혜순 한강물 울고 눈이 내린 날 해설. 대통령 욕도 마음대로 하고 막말도 넘치는 현실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사회 교사를 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 모욕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욕하면 안 됐습니다. 뭐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말 잘못하면은 바로 뭐 잡혀가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아니 자유를 넘어서는 거짓말과 막말이 넘쳐난 현실에서 박힌 말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실제 1988년까지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던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학 본부에는 경찰도 상근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경찰 경감이 학교에 상근했고요. 자, 그러한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와 문학에 실린 작품이 수천 편 됩니다.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이해하겠습니까? 10편이라도 정확히 공부해서 원리를 알면은 낯선 것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요즘 보면은 학교마다 뭐 서울권 몇 명 이래 막 서부 쳐놓은 데 많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일반고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경우는 거의 다가 수시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수시는 6군데 원서를 내죠. 그 한 명이 합격하면은 그 6명으로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그런 최상위권 아이들은 가능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맨날 문제 답만 찾고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문제 답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데 답 안 합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어붙어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늘어서 있는 모습과 연결하여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한강물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을 비웃으며 말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박힌 말들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다는 것은 말이 얼어붙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언 강물 위에 붙들려 늘어선 배들을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나뒹구는 몸짓과 같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주면서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풀어졌죠. 옛날 같으면 뭐 판사가 뭐라 할까요? 행정부에 하는 일에 그럴 수 없다 이래 하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한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 자, 얼고 눈 내리는 한강의 겨울 풍경이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물에 붙들린 배. 자, 이건 화자의 관심이 강물에 얼어 있으니까 배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물에 붙들린 배들이라 했고요.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고요. 이걸 보고 또 시를 쓴 계기가 되었죠. 강물은 억압된 사회죠. 배들을 붙들었으니까요. 배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자, 훈련받나 봐 했는데 꼼짝 못하는 배들이죠. 거의 강물에 배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 그 억압된 사회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 우리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배들의 모습을 보고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일렬로 늘어선 배들. 옛날에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질서가 중요했죠. 경직된 군사 문화에 시달리는 사람들.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일주일에 4시간씩 교련복 입고 군사훈련 받았습니다. 아, 비웃느라 시시덕 거렸다. 자, 이건 뭐 정열된 배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 거렸다. 이건 뭐라 합니까? 행강걸침이라 하죠. 한 줄에 쭉 써도 될 것을 줄을 바꾸는 걸 행강걸침이라 합니다. 행강걸림이라고도 하고요. 꼼짝 못하는 배들에 대한 냉소이고요. 1년은. 자,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자, 요거는 일행이 반복되었죠. 우리 시에서 운율 형성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복과 변주입니다. 자, 여기 반복과 변주로서 운율감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물으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이거 어태어죠. 자, 음성상징어는 어태어와 의성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태어가 쓰였네요. 자, 어태어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반복부터 쓰였죠.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이거 걸림이죠.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빡힌 말들을. 자, 이건 뭡니까? 우리는 보았는데, 이 행간걸침, 한행이 되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붙박힌 말들은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강물을 이걸 보고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자,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 강물과 하늘이 맞붙은 사이, 뭐 이건 수평선 맞습니까? 아, 물과 하늘이 맞붙은 사이, 수평선이네요. 맞붙은 사이는 얼어붙은 현실 상황을 상징합니다. 언 강물과 언 하늘이, 하늘이라도 뭐 안 얼었으면 되는데 두 개 얼어서 탁 붙어 있죠. 얼어붙은 현실 상황을 상징하고요.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배들, 말들이 대꾸죠. 대꾸가 약간 반복과 변주가 되고 일어나죠. 묶인 배들과 말을 병치하여 현실을 강조합니다. 자, 대꾸법이 쓰였고요. 또 반복급도 쓰였고 변주, 바뀌었다는 뜻이죠. 숨지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며 숨 죽이고 있는 것, 억압을 당하는 것들이죠. 배들이, 말들이 힘 있는 것에 억눌려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자, 빙그르르 음성상징어죠. 자, 이것도 꽝꽝꽝도 음성상징어다, 그죠? 그 태어로 현재 상황을 감각적, 이번 빙그르르 감각. 이거는 보면 또 요건 또 청각적이죠. 청각적, 얼음이 얼고, 이건 뭡니까? 시각적 분위기가 되겠죠. 감각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과 청각이 쓰였습니다. 그 현재 그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현실상을 강조하고 있죠. 자, 쭉쭉쭉 춥고, 얼음이 얼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의미가 없는 표현으로 여운을 주고 있죠. 꽝꽝꽝 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운을 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산문이 아닌 운문시고요.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감각적,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주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즘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필요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징은 한강 환경을 통해 추상적인 것, 추상적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형상화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대화 의성어가 다 있습니다. 행간걸침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발해서 독자를 집중하게 합니다. 구절의 반복과 변절을 통해 운율감과 시적 의미,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의 연결의미는 연결의미죠. 종결의미가 아니고 연결의미는 여운을 주어 생각하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하게 합니다. 반복법, 대꾸법, 열거법으로 운율감과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